교육부에서는 산학 그 협력 그런 부분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현장 학습. 그래서 이 자격증도 이 검증하고 자격 과정 인증 과정하고 이렇게 통합형으로 합니다. 우리 자격증 보통 검정 관계로 가잖아요. 한번 시험 봐가지고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는데, 지금은 뭐 실습 과정이라든가 평가 과정까지 거쳐야 자격증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훈련 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선호한다 라는 체계성으로 교육을 받으라는 거죠. 단기보다. 그래서 이 부정훈련에 이런 과정에서 부정훈련을 내면 배액 증세를 징수를 해서 지금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NCS 교육 자료를 받았지만 일부는 수정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배액을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받을 때 그 교육기관의 입장을 좀 곤욕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출결 사육태를 정확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정책 방향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NCS 도입에 대한 배경과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그 조금 이제 반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불가피하게 얘기되는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2013년도에는 이제 NCS를 그동안 연구되어 왔던 부분을 확대해서 정책 공약 사업으로 가져갑니다. 예.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교수단과 현장 그 전문가 2002년부터 계속 직무 분석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확 정책 공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막 이제 이게 처음에는 어떤 목표 이런 부분들이 막연한 상태에서 정책 공약으로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그 직무 분석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교수단이 제시하는 그 액수와 또 정부에서 그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언밸런스 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잘 이렇게 저기가 안 됐어요.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교육부가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스펙을 갖고 6334제의 학부를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펙을 또 이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추고 회사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을 하고 나서 18개월 동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회사에서. 그런 시간 낭비적 요소가 있고 바로 이 현장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 향상에 몰입이 돼야 될 이 직원이 가르치는데 그만큼 그 수준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6,088만 원이 든다라는 거는 이 경총의 이 자료가 있듯이, 저도 현장에서 매표원으로 있다가 기획부서로 올라갔는데 전혀 뭐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선임자한테 맨날 매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가의 보안 전문가 과정을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는 청소년 실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직업을 가진 준비생들은 갈 데가 없다 그러는데 기업은 인재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는 게 스킬의 그 미스매치, 언밸런스가 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일터의 이런 그 인력이 양성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산업체하고가 안 맞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체계의 이런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육부에서의 그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조에 보면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 교육이라 칭한다라고 2조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65년에 폴 랑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네스코 선언에서 전인 교육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에서 선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런 그 평생 직업에 관련된 단계적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있어요. 또 교육부 예산이 53조 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기준인데 평생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약. 아까 53조 원에 대한 예산 92% 정도가 약 92% 정도가 학교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요. 학교 교육에 6334제 초등교육법과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적용되는 여기에 비용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92%가량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러니 어떤 직업과 교육 그 다음에 스펙 쌓는 이런 부분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직무 능력이 아닌 그 학력과 스펙에 지나치게 이제 이렇게 편중이 되는 거죠. 52조에서 53조에서 90 몇 프로를 쓰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부서와의 어떤 연결성에서 조금 이제 미스매치가 좀 있지 않나. 제가 뭐 교육부 비판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구직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학생 1인당 대학생입니다. 1인당 여기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2011년에는 279만 원이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간다. 등록금 외에 이런 부분이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경직성을 불러오죠. 대표적으로 예로 우리가 이제 직업 평생 직업으로 해서 이게 노동시장의 취업과 이런 그 퇴직이 자유스러운 그런 저기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정규직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비정규직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그 어떤 그 법을 그 통과를 시켰는데 그 뭐 의류회사에서 그 CEO가 장로로 해서 뭐 성공한 뭐 CEO로 해서 많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던 그런 분이 그 법조항을 해가지고 통과된 이틀 뒤에 수백 명을 해고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 존중 그 수익 창출에 더군다나 그 종교적으로 상당히 이치에 있는 사람이 개인 기업의 어떤 마인드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이러다 보니까 노동 근로자들이 경영자들의 신뢰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다른 그 운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학벌 중심 사회를 능력 중심 사회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노